네, 뉴스 신세계 MBC 이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후 늦게 전해온 이 소식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아, 네, 좀 예. 바빴습니다. 예. 네, 조금 전 4시 20분쯤 대통령실에서 공지를 예. 하나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이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직접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를 작년 실거래가나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라고 했는데요. 그 지금 정보가 공개된 바에 따르면 그 분당 아파트가 양지 1단지 금땡 아파트라는 예. 곳인데 197제곱미터짜리인데요. 지난해 실거래가를 찾아봤더니 약 27억 원에서 97억 29. 네, 예. 27억 원에서 29억 7천만 원 요 사이에 형성이 예. 돼 있었는데 그리고 이 가격보다 낮게 내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호가는 뭐 높이 부른 집은 뭐 32억 예. 원까지도 불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보다 낮게 내놨다라고 하는데 예. 저희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매수 희망자가 벌써 붙어서 그래요? 지금 계약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왜 동네 부동산에 예. 왜 전화해서 집 내놓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다 이 매물이 공유가 됐고 예. 지금 특정 가격에 29억 원에 내놨다는 말이 있는데 예. 하여튼 특정 가격에 내놔서 지금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다. 예. 곧 팔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제작진이 이 소식 듣고 나서요. 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네. 정말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살랐다. 네. 예. 아주 이거보다 더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배경도 설명을 했는데요. 예. 청와대 관계자는 그 평소 이제 말을 왔던 대로 지금 이제 집을 갖고 있는 건 더 손해라고 생각을 네. 해서 매물을 내놓은 것 같다. 예. 그리고 지금 집을 팔고 이 돈으로 ETF 투자라든가 다른 금융 투자에 이 돈을 넣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예. 생각을 하신 것 같다. 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집을 사면 그게 더 이득이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고점에 팔고 낮은 가격으로 사면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요.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뭐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 얘기보다 네. 이 집한 돈으로 ETF 투자라든지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의지는 연일 어떤 정책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 만들겠다. 뭐 이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이런 내용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매물의 네. 예고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 혹은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에 더 유리하게 만들겠다라고 이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것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실거주이면서 1주택은 문제가 안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주거를 하냐 마냐, 내지는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뭐 지역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가중치를 줘서 좀 설계를 해보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집을 이제 팔게 되면서 설 연휴 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이에 이제 SNS로 설전이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장 대표는 계속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뭐 내로남불 예. 아니냐. 그리고 그 집은 이제 1기 신도시 때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재건축이 예. 이제 추진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수십억 원대 뭐 시세 차익을 거두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네. 비판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6일 이제 제주도에 방문했을 때에도 당시 이제 민주당 성향 유튜버들이 현장에서 이제 마주쳐가지고 예. 장동혁 대표한테 당신이 이제 6주택자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을 때 그때 장 대표가 대통령이 팔면 팔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팔아가지고 팔아야겠네요. 팔아야 되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네. 그거 안 팔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지금 뱉어놓은 말이 있어가지고요. 예. 팔면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팔아도 좀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사법개혁 3법 처리예요.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반발하면서 사의를 냈죠. 그렇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천대엽 전 행정처장이 임기가 이제 끝나고 지난 1월 중순에 임명이 됐으니까 취임한 지 한 40일 정도밖에 안 된 신임 처장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제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맡게 되는데 재판을 하지 않고 전국 법원의 뭐 사법행정을 총괄한다든지 아니면 국회 같은 외부기관과 소통을 담당하면서 대법원장을 좀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기능도 하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사의를 표명한 건 지금 국회에서 이제 처리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기로는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내가 물러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법 왜곡죄라고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오늘은 이제 헌법 소원 그 심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그 재판 소원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고 지금 아마도 시간상 필리버스터가 그 강제 종료하는 투표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토론을 중지시키고 이제 표결을 하면 이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대법관들을 수를 늘리는 또 법안이 지금 상정될 예정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좀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것 아닌가 하고 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박영재 행정처장 본인이 작년 5월에 그 대선 직전에 파기환송됐던 그 이재명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였죠. 그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전원 합의체에 갑자기 회부되기 전에 사건 주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이제 행정처장으로 발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좀 뭐 여권에서는 좀 뭐 약간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의구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사법부를 대표해서 국회와 소통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뭐랄까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서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계속 이제 법원에서는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2월 임시국회 안에 이제 3법을 다 처리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법원장 회의도 임시로 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퇴 의사를 받아들였다는 속보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사의만 표명했군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들려오자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표 낼 사람은 행정처장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냐. 사법부신의 원흉은 대법원장이다. 뭐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고 또 법사위에서 계속 이 일을 담당해왔던 김용민 의원은 뭐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이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리고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흑막처럼 박영재 뒤에 숨어서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천대엽 전 법원 행정처장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로 나왔죠. 그런데 여권에서는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해드렸듯이 그 박영재 처장 직전에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천대엽 대법관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내정이 됐다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업무를 관할하게 됩니다. 근데 중앙선관위위원은 총 9명인데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이제 3명을 지명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상권 분립이죠. 그러니까 세 곳에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관례적으로 위원장을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이 다음 달 대법관직에서 퇴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직에서 퇴임을 하게 되면 자연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후임 대법관에 대한 제청이 지금 늦어지면서 사람은 한 명이 퇴임하는데 자리가 2개 비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대법원장은 천대엽 대법관에 이제 내정했다고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뭐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뭐 탁월한 사법 행정 역량을 발휘해 왔다. 뭐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뭐 헌신해 왔다라고 뭐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제 그 처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행정적으로 보좌했던 최측근 인물이고 또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사법부 혹은 대법원을 대표해서 계속 선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발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도 선언한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87 헌법에서 이룩한 상권 분립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예. 네. 논란이 되겠는데요. 예. 네, 그래서 뭐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네. 뭐 독립성, 그다음에 뭐 행정의 뭐 자율성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이제 법사위에서 좀 큰 소리가 났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이제 왜 이거를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뭐 네, 사건을 네. 올렸나라든지 이게 뭐 불과 며칠 만에 뭐 사건 그렇습니다. 기록을 다 검토할 수 예. 있느냐라든지 몇만 페이지짜리를 다 네, 검토했다고. 그 논란이 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대법원장에게 뭐 좀 물어야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천대엽 행정처장이 강곡하게 네. 지금까지는 이제 관례적으로 대법원장님은 인사만 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네. 뭐 퇴장 시켜 주십시오라고 네. 계속 옹호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으로 지금 계속 그 뭔가 좀 갈등을 빚고 있는 구조잖아요. 예. 지금 사법부와 지금 정부 여당이. 근데 어떤 의도로 이런 인사카드를 꺼냈는지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 있고 예. 그래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아니 대법원장 왜 이러시는 거냐. 네. 본인이 여러 가지로 어떤 사법의 정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혹은 정치권에서 의혹을 받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글쎄요. 맞지 않느냐라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법부를 좀 침해한다는 또 논란이 또 일어날 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청와대나 여당 모두 좀 부글부글하는 기류는 있는데 티나게 겉으로 이제 뭔가 말은 안 하고 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평을 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예. 왜냐하면 선거 사무라는 것 자체가 중립이 가장 중요하기 예. 때문에 여기에 뭔가 말을 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또 동시에 이런 인물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천대엽 대법관은 좀 한계를 안고 선관위원장직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지만 선거사법 자체가 굉장히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인데요. 거꾸로 그런 자리에 왜 대법원장은 하필 그런 인물을 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좀 하여튼 조심스러운 예. 분위기이긴 한데 지금 대법원이랑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이 문제를 좀 논의할 가능성도 예. 있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그래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원들이 호선으로 정하는 건데 네. 과거 사례를 봤더니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자연인 신분으로 그 위원장직을 잠시 이제 계속 했던 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례를 참고 삼아 대법원과 선관위 사이에서 뭔가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조금 뒤 저녁에 MBC 단독 보도를 아 그래요?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안 가르쳐 주시는군요. 그건. 예. 네. 자, 지방선거요. 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본격적으로 이제 하루하루 예. 갈수록 이제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은 서울 뭐 수도권과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예.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모두 대구를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뭐 행정 통합 문제도 국민의힘이 이제 좀 처리를 하는 과정에 매끄럽지 않았고 또 절윤을 하느냐 마냐 이걸로 좀 계속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도 인심을 잃은 사이에 전직 대표와 여당이 지금 대구를 치고 들어가는 예.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에서 이제 지지율이 이제 비등비등하게 그렇습니다.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묘하게 대구에 모두 모여서 오늘 좀 재밌는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예. 민주당도 아주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그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마침 그 228 민주운동 민주화 운동 66주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대구야말로 민주화의 발원지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곳이 대구이다. 이런 예. 곳에서 그 정신을 기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라면서 좀 대구를 향해서 또 구애를 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군요. 있었고요. 예. 그리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그러니까 자기 텃밭 지역인데 제대로 처리를 예.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상도 이제 제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혼란을 끼쳤는데 그러면은 뭐 장동혁 대표나 송호선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뭐 싹싹 빌고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라고 오히려 민주당의 목소리를 높인다던가 네. 아니면 지역 유권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뽑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구 경북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따끔하게 충고나 교훈을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요. 네. 대구를 공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명이 됐기 때문에 예. 당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를 이제 방문한 지 오늘로 사흘째가 됐는데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 서문시장을 찾아서 예. 대구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서문시장은 보수 진영의 치트키 같은 곳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예. 했었는데 오늘 2시간 넘게 시장을 돌면서 거기 이제 뭐 상인들도 만나고 네. 뭐 시민들도 인사하고 또 노점에 앉아서 국수를 먹으면서 점심 식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장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국수 먹는 영상을 봤을 때 그 지난 11일에 장동혁 대표도 서울시장 가서 칼국수 먹었는데 썰렁했죠? 너무 썰렁해서 근데 약간 그거를 좀 겨냥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은 굉장히 사람이 예. 많았거든요. 비교되는 어떤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일부러 동선을 예. 짰는데 원래 서문시장 가면 원래 국수를 먹긴 먹습니다. 예. 맛있고 싸거든요. 예. 네, 근데 좀 노리고 예. 그렇게 이제 일정을 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이제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 찾았을 그래요? 때 어떤 대구의 모습을 저는 다시 좀 본 것 약간 같은. 뜨거웠군요. 예. 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뭐 현장에는 뭐 친한계인 의원들도 대거 예. 갔습니다. 뭐 배현진, 정성국, 우재준, 박정훈 이런 의원들 얼굴도 보였고 예. 또 저희 하이키가 자주 나오시는 그 김종혁 전 예, 최고위원도 현장에 그랬군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혜지 의원도 시장에 그래요? 함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즉석 뭐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한 전 대표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 보겠다 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좀 출마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뉴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고 보수를 재건하는데 여러분의 도구가 되겠다. 예. 윤석열 노선을 극복하고 미래로 가야만 보수가 재건된다. 예. 그래야지 제대로 견제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현장 이펙트를 들어보니까 뭐 한동훈 대통령 이런 식으로 구호도 그래요? 많이 예. 외치고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또 고무됐겠군요. 예. 네, 제가 이제 예. 전직 대구 예. 시민으로서 느끼는 바는 예, 대구 출신이죠. 예. 네, 그 대구를 오늘 그냥 당일에 다 간 게 아니고 지금 사흘째 돌아다니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계속 예. 쇼츠를 올리고 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끌어올렸달까. 그리고 약간 좀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그래요? 이틀 동안 연출을 한 예. 다음에 이제 서문시장에 가니까 좀 현장의 분위기가 좀 뜨거웠다는 느낌도 들었고 예.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왜 그 TK에서 마음 둘 곳이 없는 예.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좀 그런 사람이 맞다는 그렇군요.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예, 잠깐.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재보선이 생기면요, 자리가. 네. 왜냐면 거기서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이길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자리를 비워줄 것이냐, 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예. 이제 재보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왜 굳이 배제하겠는지 예. 사실상 오늘 거의 뭐 출마 선언한 거나 다름이 그렇어요. 없어 예. 보이고 그래서 뭐 부산이다 대구다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예. 대구는 무소속으로 도전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은 이제 주호영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이나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자리를 이제 비우게 되는 상황이 되면 예. 나간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민의힘도 뭐 수 계산을 하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보궐에 포함이 안 되게 이제 최대한 늦게 그렇겠죠. 의원직 사퇴를 예. 하면 1년 동안 결국 비워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여기 지금 계산이 좀 복잡하겠네요. 복잡해진 상황이고 뭐냐면 어설프게 자리를 비웠다가요. 네. 거기 한동훈 전 대표가 되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할 거란 말이에요. 당권파는 예.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견제를 하고 싶겠죠. 예.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요. 부산을 나갔다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표가 갈려가지고 민주당 인사한테 어떤 그 자리를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잘 못할 것 같고요. 느낌은. 네. 예. 네,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뭔가 지금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대구시에 또 막 공을 들이고 아, 예.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견제하는 목소리 있습니다. 뭐 대구를 떠나라 뭐 이렇게 뭐 요구하기도 하고 대구시장 가능성은 안 열어놨죠 아직 한 전 대표는요. 근데 지금은 예. 좀 국회 입성을 좀 더 그렇겠죠. 네, 예. 왜냐하면 전국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아마 할 테니까 예.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권파에서는 지금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대구에 이제 우르르 지금 같이 예. 내려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예. 지금 당론과 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네. 또 굉장히 불편해하는. 또 징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윤리위에 또 제소를 하면 예. 또 윤리위는 이거를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네, 그러면 또 추가 또 징계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예. 민주당도 지방선거 채비는 이제 속속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일단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중에는 강원도지사 후보가 가장 먼저 정리가 네. 됐습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단수로 공천이 되게 됐고요. 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바로 의견을 해서 이거는 이제 당무위 의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간의 설명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 도약의 기로에 섰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떤 접경지라는 제약과 인구 감소, 산업 전환의 큰 과제를 우 후보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강원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한 2일부터는 뭐 경선 지역과 뭐 방법, 구체적인 스케줄들이 쭉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예. 예전 선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정리하는 분위기인데 최대한 빨리 후보를 정리해서 선거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송영길 전 의원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부산에서 부산이 아니고 인천에서 정리가 됩니까? 예. 아직 정리 중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이건 좀 제가 좀 자세히 추적을 못 해봤는데 근데 일단 오늘 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복당을 했고 지금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복당 심사를 하면서 원래는 탈당을 했다가 복당을 하면 경선에서 이제 득표 20% 마이너스하는 그러니까 감산을 하는 불이익을 주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당이 요청해서 복당을 하면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감산 그 불이익을 안 주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당시에 뭐 검찰 수사 때문에 탈당한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당에서 당이 요청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경선을 하게 되더라도 불이익은 이제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인천 계양이 지금 되게 뜨겁잖아요. 일단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이사를 간 상태고. 또 김난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나가겠다고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야기가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경선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군요, 지금. 지금으로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감산 불이익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선을 하게 되면 송영길 전 의원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계양에서 지금 뭐 5번이나 의원을 했기 때문에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정은 감사합니다.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